김지영 씨만 대답하세요. 자, 브라우저가 있어요. 브라우저는 왜 존재해요? 김지영님? 크롬 브라우저는 왜 존재할까요? 자, 다른 분도 대답해봐요. 크롬 브라우저는 왜 존재할까요? 누구한테서 데이터를 받으려? 그죠? 웹서버, 그죠? 웹서버 또는 웹앱 서버에서 웹앱 서버에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그 데이터가 보통 어떤 데이터예요? 웹서버나 웹앱 서버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죠? 그쵸? 그쵸? HTML 또 CSS, JS, 이미지, 뭐 MP3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응답해 주는 거죠. 이런 리소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죠? 정적 리소스라 부르죠. 자, 이런 정적 리소스를 통신하는 서버를 우리가 웹 서버, 대표적으로 아파치라는 서버가 있어요. 아파치. 그죠? 자, 그러면 웹앱 서버한테는 어떤 걸 요청하는 걸까? 얘도 HTML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HTML이 어떤 것이 웹앱 서버예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 데이터를 조회해서 가져온 것을 HTML로 만들어서 응답하는 그 서버를 우리가 웹앱 서버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톰캣이 대표적인 웹앱 서버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HTML을 동적으로 만드는 요 리소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 동적 리소스를 뭐라고 부르죠? 통캣 안에서 동적 리소스. 그렇죠. 서블릿이라고 하죠. 서블릿.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아니, 영혼 빼지 말고. 똑바로 앉고. 자, 영혼 빼지 말고. 우리 김지영 씨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동적 리소스 서블릿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서블릿의 작성법을 배운 거죠. 이 서블릿 작성법이 어떻죠? 클래스 A에다가 익스텐즈 HTTP 서블릿 하고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URL을 지정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할 때 주소가 생겨서 그 주소로 응답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코드 써드릴까요? 괜찮아요? 자, 요 주소가 없다. 그러면 이 브라우저가 이 통캣한테 와서 요청할 수 있는 URL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이 동적 리소스의 URL이 없죠. 자, 이때 요청할 수 있는 URL을 만들어줘야지 이 브라우저가 요청할 수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 A라고 했어요. A.do.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주소 쓰고 A.do 이렇게 하면 그럼 통캣한테 와요. 통캣이 A.do가 있나 찾아봐요. 리소스들 중에 좀 키워볼까? 자, 통캣한테 와요. 그러면 통캣이 본인 안에 리소스들 중에 물어봐요. A.do가 있니? 이렇게. 있겠죠, 그쵸? 이게 아마 클래스 A 거야죠? 클래스 A. 그러면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찾아와서 얘를 통캣이 실행을 할 거예요. 실행한 결과를 통캣이 이렇게 응답을 하겠죠. 자, 또 질문. 네, 말씀하세요. 네.
크롬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고요. 자, 지금 현재 우리 물어본 건 뭐냐면, 자, 내가 예를 들어 b.jsp를 만들었어요. 요거 물어본 거죠? b.jsp 물어본 거 맞아요? 인덱스.미든 b든 그쵸?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죠? 여튼 요 그냥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b.jsp를 만들겠죠? 그쵸? 이 친구도 다 뭐라고 했어요? 서블릿이라고 했어요. 서블릿.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면 응답하는데, 자, 이 친구는 웹 서블릿 이름이 이 친구랑 이름이 똑같죠? 내가 여기에 웹 서블릿이 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이름은 누구랑 똑같다? 똑같은 이름. 이렇게 이름이 펄명과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친구는 실행하면서 컴파일해요. 자, 우리 아까 저기 누구냐? 형태님이 참 좋은 거 보여드렸는데, 자, 형태님이 자, 내가 여기서 오류를 일부러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류를 자, 여기다가 있으면 안 된 가로를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이 친구 지금 열고 닫아야 되는데 안 닫혀 있죠? 자, 이거 문법 오류일까요? 그냥 써도 될까요? 문법 오류죠? 자, 내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 문법 오류일까요? 문법 오류가 아닐까요? 문법 오류죠? 그러면 컴파일 할 때 컴파일 오류가 뜰까요? 안 뜰까요? 뜨겠죠? 자, 컴파일 오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요 페이지는 내가 새로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오류가 떴네요. 그쵸? 자, 지금 보면 이 친구가 오류가 떴대요. 자, 오류 내용은 뭐냐? 컴파일 할 수 자, 오류 내용은 뭐냐? 컴파일을 할 수 없대요. 자, 실행하면서 서블릿으로 컴파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문서명이 뜨면 좋을 텐데 문서명이 안 뜨네요. 자, 자, 이게 문서명이 뜨면 뭐가 좋으냐? 여기 지금 문서명이 요거랑 좀 다를 거예요. 요거랑 다르고 여기다가 001 뭐 이런 식으로 붙일 건데 왜냐면 얘는 JSP고 실제로는 클래스로 컴파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조금 다르게 컴파일합니다. 자, 한번 오류를 한번 더 만들어 볼까? 자, 이 중괄호를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한태님 이렇게 해서 오류 뜨니까 이름이 뜨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뜬다. 자, 분명히 내가 둔 폴더가 이 폴더가 아니죠. 나는 이 폴더에 둔 적이 없어요. 내가 둔 폴더는 뭐예요? 웹앱 하위죠, 그렇죠? 웹앱 하위. 하위에 뒀는데 이름 위치가 뭐예요? 이상한 폴더 안에 있죠? 이렇게 폴더 안에 있고 자, 보면 여기에 005 이렇게 붙어 있죠? 005F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우리 문서명이랑 달라요. 자, 이유는 뭐다? 이거를 끝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차바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제스퍼였던 것 같아요. 엔진이 이 친구를 실행과 동시에 자바로 컴파일하면서 이렇게 오류가 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건 뭐다? 자, 증명하고 싶은 거는 JSP도 서블릿, 서블릿도 서블릿이에요. 둘 다 서블릿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준님 답이 됐을까요? 단지 이 친구는 웹앱 하위, 이 친구는 자바 코드 하위에 있고, 이 친구는 실행과 동시에 컴파일, 이 친구는 컴파일 후 실행.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이 친구는 실행과 동시에 컴파일 되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다? 배포를 할 필요 없이 자동 세로 고침이 되고, 이 친구는 배포를 해야 되고, 그죠? 이런 장점, 이 친구는 실행과 동시에 컴파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죠. 빠른 대신 단점은 뭐예요? 오류가 떠도 잘 모르죠. 컴파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파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잘생긴 김지영님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또 궁금한 거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그냥 잘 모르겠다 하지 말고 궁금한 거 묻고 지나가요. 자, 그럼 동적 리소스 이해된 거예요? 이해 안 됐어야지? 왜 눈을 굴려? 누구한테 물어볼까? 다인이 여기까지 동적 리소스 이해됐어요? 뭐가 문제야? 괜찮아요. 이상한 생각이라도 얘기해봐요. 진짜 괜찮아. 안 이상한 걸 수도 있어. 자, 이상한 생각 얘기해보라는 거는 지금 머릿속에 뭔가 이상한 게 이렇게 있어. 근데 안 이상한 거야.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다고요.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영준이도 그래요? 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얼추 이해는 하겠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동적 리소스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왜 배워야 될까요? 지영님, 우리가 이거 왜 배우고 있을까? 이게 중요하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코드를 왜 배우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배우고 있을까? 데이터베이스가, 자,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을 허용하고 있어요? 자바나 C나 C샵이나 이런 언어들이 어떻게 해요?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결국은 웹앱을 동적 리소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적 리소스를 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코드를 자바로 쓰기 위해서예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언어들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의문이 이렇게 들 거예요. 자, 그냥 바로 접속해서 바로 불러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브라우저가? 이거 왜 허용하지 않을까요? 지영님, 이거 왜 허용하지 않을까? 뭐가 훼손되면 안 돼서? 그쵸. 비슷하게 데이터베이스는 뭐예요? 보안이 중요하죠. 이 안에 데이터들이 엄청 중요한데 내가 바로 접속한다는 거는 이 브라우저에서 쓰고 있는 이 코드들이 노출되면 어떻게 된다? 해킹 당할 수 있겠죠. 쉽게. 그런데 한 번 다리를 건너서 조회해서 가져오면 이 코드 클래스가 해킹 당하지 않는 이상은 안전하겠죠. 그죠? 안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 다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적 리소스를 만드는 이유는 뭐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안전하게 조회하기 위해서예요. 그때 유저들이 이용하는 거는 브라우저일 수도 있고, 브라우저가 아니라 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어플리케이션일 수도 있어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그쵸? 근데 브라우저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브라우저를 요즘 써서 대부분 다 브라우저로 서비스를 하죠. 이유가 뭘까? 범준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브라우저를 많이 쓸까? 안전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안전해서는 아니야. 이유가 뭘까? 네? 접근성. 자, 정답의 100%. 자, 접근성. 왜? 대부분 사람들이 인터넷이 웹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웹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다 대부분 핸드폰으로 뭐 하고 있어요? 웹 검색하고 있잖아. 그죠? 요즘은 뭐 당근 또 나오고 뭐 이래서 무슨 웹 아니라 앱으로 쓰지만 당근 앱도 실제로는 웹을 먼저 만들고 우리가 이제 웹뷰라는 걸로 그 웹을 마치 앱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대부분이 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고 많이 쓰기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그죠? 접근성 때문에 우리가 웹으로 많이 하죠. 자, 그러면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자, 물어보고 싶어요. 로그인처럼. 자, 경민이랑 1, 2, 3, 4가 로그인 할 만한 조건이 되니? 하고 이렇게 A.클래스에다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데이터베이스로. 어떻게 우리가 전달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URL에다가 쿼리 스트링으로 쓰거나 또는 양식에다가 제출로 하던가. 둘 다 뭐예요? 쿼리 스트링을 쓰는 거죠. 어떻게? 아이디가 경민, 그죠? 패스워드가 1234. 그죠? 그러면 이거를 A.클래스에 모르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get 파라미터로 이 친구 받아오고 get 파라미터로 이 친구 받아와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해서 결과를 가져오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파라미터를 쓰는 이유. 영주님 이해가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파라미터, 그 다음에 JSP에 대한 수업이었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하나 더. 자, 하나 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서블릿이라 부르죠. 동적 리소스 서블릿. 내가 여기다가 자바 코드로 누구누구니 로그인 성공하고 HTML로 막 이렇게 써서 이 친구를 그대로 응답하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내가 자바로 out.print 뭐 ul 뭐 이렇게 하고 ul out.print li out.print 뭐시기 이렇게 써서 HTML을 응답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귀찮아요. 그쵸? 귀찮고 그다음에 코드 분리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어제 무슨 기술 배웠어요? 이렇게 안 하고 김지영님, 우리 어제 무슨 기술 배웠어요? 그쵸. 포워드를 배운 거예요. 포워드를 왜 배운 거냐? 아웃점 프린트 하기 싫으니까 내가 A를 출력하는 구문인 JSP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출력 구문을 HTML로 써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내가 포워드 할 거야, A. 그러면 이 친구를 HTML로 만들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응답을 한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이 부분은 HTML을 렌더링하는 부분, 구분할 수 있어서 우리가 포워드를 배운 거예요. 이 두 개는 마치 한 개의 문서처럼 동작해요. A.클래스 서블릿과 A.JSP는 한 개의 문서처럼 동작하는 이것이 우리가 포워드 기술이라고 불러요. 이때 포워드가 요청을 마무리 짓지 않고 여기다가 요청을 전달한대요. 자, 그것을 우리가 포워드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서블릿에서 응답해야 될 HTML을 JSP가 렌더링 할 수 있도록 포워드한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한 개의 페이지처럼 동작하는 것이 포워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또 이해 안 되는 사람? 영준님 이해돼요? 자, 방금 한 말. 자, 요거 우리가 코드를 써봐야 되죠? 자, 클래스 A에서 내가 뭐 out.print하고 여기 us고 뭐 이렇게 써야 되었죠? 근데 이 코드가 너무 복잡하다고. 복잡해서 내가 쓰기 싫었던 거야. 쓰기 싫었어. 그래서 여기다가 JSP는 코드를 어떻게 해요? HTML로 쓸 수 있죠? HTML 태그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쁘게. 자, 쓰고. 저 A를 내가 어떻게 렌더링. 그러니까 요 출력을 이렇게 아웃점 프린트 대신에 이걸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불러요. 렌더링은 뭐다? 어떤 문자열을 어떤 파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렌더링이라 부르는데 요거를 누가 A.JSP가 대신하겠다. 요 소문자로 쓸까? 다르게 하려고 이렇게 할게요. 죠? 자, A.JSP에다가 대신하겠다. 그러면 요 코드를 써놓고 어떻게 해요? 포워드라고만 하면 누구를 A.JSP 포워드라고 하면 이 A가 A.JSP를 렌더링해서 응답한다고요. 답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쓴 코드 볼게요. 자, 포워드 와서 자, 우리가 원래 이렇게 HTML을 써야 됐어. 이렇게
HTML 응답할 거야. UL 쓰고 li 쓰고 막 코드 쓰겠죠. 이렇게 써야 됐는데 이렇게 쓰기 싫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요 코드를 forward.jsp에서 이쁘게 HTML로 썼어요. 볼까요? 자, 가볼게요. 자, 아이고. 자, 레슨 공유. 웹 INF 합의 뷰스에 레슨 공유 forward.jsp.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쁘게 썼어. 이것도 여러분들 눈에 안 이쁘겠지만, 그나마 이쁜 거죠. 그쵸? 이건 안 이쁘겠지만. 이렇게 쓰고, 받아온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만. 자, 받아온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만. 자, 이렇게 자바 코드랑 HTML 코드가 어느 정도 혼재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HTML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스타일도 쓸 수 있고, 스타일, 컬러,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리소스도 포함하기도 쉽죠? 자, 여기다가 리소스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까? 에이, 자동 환승이 안 되네? 막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이제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 다 적성할 수 있죠?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죠? 자, 근데 이거 자바 코드로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다 자바 코드야. 쓰기 싫어요? 쓰고 싶어요? 쓰기 싫잖아요. 이 코드가 내가 여기서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 살려볼까? 얼마나 끔찍해. 여기다가 내가 쓴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어떻게 없애더라? 이거? 아, 됐다. ESC 하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죠? 그쵸? 이렇게 쓰기가 싫어서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쁘게 HTML로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는 포워드라고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포워드, 디스패처 포워드. 자,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한 거죠. 방금 전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현태님? 오케이. 김지영님은? 진짜요? 아,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요. 네, 진짜요?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구나 하는 거군. 감사해요. 그렇구나 해줘서.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다? 렌더링을 대신해주는 친구를 쓰는 기술이 포워드다. 그러니까 HTML 렌더링을 대신해주는 친구를 찾는 것이 포워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렌더링.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배워봤던 게, 이제,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 자, 오늘 이제 아까 배운 게, 자, 이번에는 액션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액션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냐? 처리 페이지예요. 자, 보통 어떤 거를 하는 거냐? 등록,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등록을 했어요. 자, 등록을 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그러면 보통 여기다가 등록 성공 페이지를 만들어서, 자, 등록 성공 페이지, JSP로, 포워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등록 성공 실패해서 A 태그를 이렇게 걸어 놓는 방법이 있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자, 내가 등록을 성공하면 메인 페이지로. 실패하면 어디로? 다시 등록 폼으로.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술을 우리가 302 리다이렉트라 불러요. 그러면 여기 내부적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응답하거나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방금 배워본 리다이렉트라 합니다. 요거는 별로 안 어렵다 그랬죠. 자, 혹시 영재님 이해가요? 네. 자, 그래서 요게 리다이렉트. 그래서 포워드와 리다이렉트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포워드 대 리다이렉트.
리다이렉트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 포워드는 JSP를 렌더링하기 위해서 렌더링하는 것 이렇게만 외우세요. JSP 렌더링하는 것 이동. 그래서 포워드라면 한 페이지처럼 동작하고 리다이렉트라면 다른 페이지, 완전히 다른 페이지로 동작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범주님 또 물어봐도 돼요. 궁금한 거. 이해는 됐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암기가 필요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요 객체 이름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야 될까요? 외워야 되겠죠? 그쵸? 요 객체 이름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야 될까요? 외워야 되겠죠? 요게 무슨 객체? 요청 객체. 요게 무슨 객체? 응답 객체. 외우셔야죠. 요게 동적 서블릿. 그 다음에 요거 외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응답을 포워드로 하면 이거는 안 써도 되죠, 더 이상. 포워드로 하면 안 써도 되죠.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 받아오는 법 외워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자, 파라미터 가져오는 방법. 요청에 들어있겠죠? URL에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요청은 URL.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여기 쿼리 스트링에 있는 내용 가져오는 방법은 get 파라미터. 이것도 암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암기할 거 없이 파라미터다. 이것이 이렇게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파라미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req.get만 쓰면 되잖아. 그럼 자동 완성 해주잖아요. 자동 완성 해주죠. 이 중에서 파라미터였던 것 같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지금 또 이렇게 우리가 HTML로 쓰고 있는데 보기 싫어요? 좋아요?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워드를 하면 된다고요. 포워드. 자, 미리 응답할 거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응답할 거 미리 만들어 놓고, 어떻게?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포워드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요. 포워드. 그 다음에 내가 처리하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리다이렉트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죠? 리다이렉트.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한 내용입니다. 자, 질문.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것들을 이해하시려면 웹 서비스랑 친해야 돼요. 내가 네이버를 하면서, 그죠? 내가 지금 방금 배웠던 요 기술들이 네이버에 어떻게 동작하고 있냐. 그죠? 내가 뭐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는데, 쿠팡을 이용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배운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관심 있게 보셔야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웹 서비스를 관심 있게 안 봤다. 근데 이것들을 배워라. 그럼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웹 서비스를 조금 여기 관점에서 좀 보세요. 그죠? 파라미터가 어떻게 넘어가고, 그죠? 양식이 어떻게 처리되고, 포워드가 되고 있나?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가 되고 있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또 혜진님은 질문 없어요? 궁금했던 거? 없으면 밥 먹을까요? 네, 알겠어요. 밥 먹고, 오늘 진도를 너무 안 나갔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일단 공부해봐요. 공부해보고, 진도는 나갈지 안 나갈지 한번 보자. 공부해보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